사소한 이유식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소한 이유식 상담소는 이유식뿐만 아니라 이제 편식, 유아식 등과 같이 우리 아이의 전반적인 식생활에 관련해서 사소하지만 중요한 이런 고민들을 모아서 저와 소아영양사 선생님이신 조은지 영양사님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소한 상담소로 다급한 사연이 와서요. 오. 그래서 지금 오늘 바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출산 전부터 10개월 아이 키우는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너무 궁금한 마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계란 알레르기입니다. 저희 아이는 6개월경 완숙 노른자 4에서 5일 정도 연속 1회 10g 정도, 그리고 계란 하나를 통째로 넣은 계란죽까지 먹고도 두드러기나 구토 등 어떤 알레르기 반응 없이 잘 지나갔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재료에 특별한 알레르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경에 정확히 일주일 간격으로 점심쯤 심각한 분수토와 함께 그날 먹은 모든 음식을 다 쏟아내었는데요. 두 번째 구토 때는 초록색 액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했고, 다음 날까지 구토의 여파로 기운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분수토를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5시간에서 6시간에 걸쳐서 계속 구역질을 하며 위에까지 쏟아내었어요. 첫 번째 분수토 경험 때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체기가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좀 더 심각한 상태의 구토를 경험하고 나니 공교롭게도 이 두 번의 구토가 있던 날 계란을 먹었더라고요. 두 번의 심각한 구토 후에 계란을 일절 먹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맘카페를 검색하다 보니 저희 아이처럼 첫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 심각한 구토로 입원까지 하는 경험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피부 알레르기 반응 없이 일어난 이 분수토가 단순히 장염이나 과식의 문제였을까요? 다시 먹여보고 싶어도 아이에게 미안해서 더 이상은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 정도면은 다시 먹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짜 고민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계란이거든요. 맞아요. 계란은 거의 대부분 모든 음식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음식에 계란 빠지면 먹을 게 없어. 계란 빠지면 진짜 먹을 게 없죠. 보통 음식 알러지는 이유식 시작할 때 처음에 반응이 일어난다고만 알고 계시잖아요.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전체 음식 알러지는 이제 소아에서 7, 8%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꽤 높은 편이죠. 그렇죠? 되게 높네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심각한 알러지에서 이제 경한 알러지까지 하는 이제 한 100명 중에 7, 8명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 알러지는 먹자마자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이제 증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즉시형 반응 또는 IgE 매개형 반응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처음에 먹었을 땐 괜찮았다가 나중에 일어나는 지연형 반응도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비IgE 매개형 반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중간 유형도 있어요. 혼합형 반응도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네, 복잡하네요. 그런데 선생님, IgE 매개형, 비IgE 매개형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조금 쉽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비유를 하면은 되게 쉽게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 아이 몸을요, 중세 시대에 있는 성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성의 그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 밖에는 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란 알러지가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계란이 적인 거죠. 성 안에는 수배지가 막 붙어 있어요. 계란 조심해야 된다. 성을 밖에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있는데 걔네가 IgE 병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IgE 병사들은 알고 있겠죠, 이 계란의 얼굴을. 근데 이제 계란이 룰루랄라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근데 쟤 막아 이렇게 된 거예요. 막아야죠. 들어오면은 반응을 딱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문을 다 닫고 못 들어오게 전면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알람 울리고 이제 전투 태세 일으키는 거죠. 우리 몸 전체가 반응을 하게 되네요. 호흡이 가팔라지고 두드러기가 나고 소화도 조금 더 안 되고 심장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빨리 뛰고 그래서 혈변도 나고 등등 이런 이제 비상체계에 돌입을 하는 거죠. 그런 반응을 우리 IgE 매개형 반응 즉각형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즉시형 알러지는 이런데 지연형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지연형 반응은요, 쉽게 말하면 이 계란 항원이 스파이로 몰래 들어온 거. 나빴네. 몰래 들어가서 주방에 탁 이렇게
스며든 거예요. 네. 근데 모르잖아요. 모르죠. 다른 성안에 있는 사람들, IG 병사들 몰랐어. 음. 성안에 있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네네. 수배지를 안 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잘 지냈어. 그러다가 이제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지. 적이니까. 갑자기 출몰하는군요. 갑자기 나 여기 나왔다. 말을 안 듣는 거야. 어.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방 시스템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음식이 소화되면서 면역 반응이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복통이라든지 이런 소화기 증상으로 지연형 반응이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고요. 소화기 증상만 일으키고 두드러기라든지 네. 호흡기, 기침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증상들은 일으키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네. 비유를 들으니까 딱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사연도 그러면 6개월에 시도했었을 때 반응이 없다가 그리고 나중에 뭐 구토와 설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연성 반응이 일어나게 됐나 봐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두드러기라든지 뭐 기침, 호흡기 증상은 없었잖아요. 위장관 증상만 있었다는 점.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구토를 한 다음에 굉장히 축 처져 있었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하루 종일. 일상생활이 아이고. 불편할 정도로 무기력함이 있었다는 그런 점. 그리고 이게 계란을 먹을 때만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계란을 먹을지 않을 때는 또 일상생활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지연 반응형 알레르기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고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 식품 단백질 유발성 장염 증후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네. 약자로 FPIS가 의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생소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잘 알려져 있지 네. 않은 이제 질환이긴 한데 보통은 영유아기 때 많이 일어나요. 특히 이제 모유 수유아들은 괜찮거든요. 없어요. 네. 근데 모유에서 분유로 넘어가거나 돌 지나서 우유를 먹었을 때 네.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또 이제 유제품뿐만 아니라 뭐 이런 곡류라든지 우리 아이처럼 계란류, 콩류 등등 여러 식품에도 이런 지연성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FPIES 얘기만 들어도 뭔가 이름이 두려워요. 되게 큰 병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네, 진단을 어떻게 네네네. 하고 알러지 검사하면 나오나요? 안타깝게도 안 나옵니다. 아이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네. 흔히 하는 뭐 알레르기 검사, 혈액 검사랑 뭐 피부 네. 반응 검사 이런 네.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대부분 IG 매개형 알레르기 질환을 감별하는 이제 검사들이기 때문에 감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진단은 이제 식품을 먹어보고 반응에 따라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 이랬을 때는 제일 올바른 방법은 기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반응이 보이는지를 보는 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가정에서 이거 먹어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꼼꼼하게 기록을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서 불필요한 검사도 줄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어떤 걸 먹었는지 좀 세세하게 기록해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계란을 먹었어요. 완숙을 먹었을 수 있고 반숙을 먹었을 수 있고 한 티스푼을 먹었을 수 맞아요. 있고 계란 반 개를 전체를 먹었을 수 있고 후라이를 먹었을 수 있고 네. 계란국에 있는 거를 건져 먹었을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의 항원에 노출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양이라든지 요리 상태 이런 것들을 네. 보는 게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를 먹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증상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증상이 만약에 토하거나 설사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아이의 상태가 어땠는지, 내가 그냥 잘 놀았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처럼 좀 이렇게 축 처져 있거나 창백한 친구들도 있어요. 식은땀을 좀 많이 흘렸어요. 그런 증상들이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반복이 되면은 이제 진료를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뭐 구토나 설사가 이루어졌었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먹었던 음식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원인을 그것만으로는 한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겠죠. 네, 맞아요. 아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당연히 바로 네. 가야 되겠지만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괜찮아지면 일단 기록은 해놓고 일주일 있다가 한 번 더 먹여보는 거예요. 한 1, 2주 있다가 그래도 반복이 좀 자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지고 가서 이제 진단을 받는 게 좋겠죠. 진단은 병원에서 해야 된다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진단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FPIS. 정말 저도 이거 진료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진료실에 말씀드리면요. 네? F 뭐야? 이러면서 큰 병에 걸린 줄 알고 맞아요. 놀라셔서 네. 다음
다음 거를 시도를 잘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두렵죠. 네, 사실 엄마 네. 입장, 뭐 부모님 입장에선 네.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진단명을 막 말씀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리고 애들이 이 시기 때 엄청 토하잖아요. 막 그죠. 토 한 번, 설사 한 번 했다고 이거를 진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유병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알레르기 질환은 100명 중에 7, 8명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FPIS는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유병률이 0.2에서 0.7%란 말이에요. 되게 조금이네요. 네네네. 네. 반드시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컨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록을 꼼꼼하게 하는 거, 반복되면은 병원에서 진단받고 진단받은 다음에 회피를 하자. 이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갑자기 속담이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운다. 부모님 혼자 진단을 해서 우리 애기 이것 때문에 알러지가 있어서 이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특정 식품이나 여러 가지 식품들을 안 주시게 되면 이게 또 영양에는 또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성장 지연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쫄지 말고 하자.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원에 그런 기록한 걸 가지고 가시면은 선생님이 보시고 알러지 검사를 해야 되면 알러지 검사를 하고 음식 회피는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또 재시도를 할 거면 또 언제 또 시도를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요. 이 질환은 평생 가진 않아요. 보통은 평균적으로 2-3돌 정도 되면은 다 호전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이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호전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스파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스파이가 이제 착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성 사람들도 지내보니까 괜찮은 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유를 시켰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는 지연형 알레르기 질환인 FPIS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막연하게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께 오늘 사연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중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이유식, 유아식, 편식 등 식생활에 대해서 진짜 사소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려주실 곳은 여기 밑에 하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블로그로 오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